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아킬레스 힘줄염,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는 질병이죠. 이 질병에 수술을 한 다음에 또 아파서 다시 수술한 재수술 치료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킬레스 힘줄염이 있으면 어떤 수술을 주로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양한 수술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러한 수술을 합니다. 아킬레스 힘줄 자체가 건강하다는 전제하에서 아킬레스 힘줄이 이렇게 내려서 이 뒤꿈치에 붙거든요. 근데 이 뼈가 튀어나오는 변형, 그 변형을 저희가 헤글룬드 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뼈를 절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뼈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발목이 움직이면서 이 뼈가 아킬레스 힘줄을 계속 자극해서 힘줄의 통증이 낫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뼈를 제거를 해주고요. 아킬레스 힘줄염이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아킬레스 힘줄이 굉장히 팽팽한 경우가 많아요. 팽팽하니까 아킬레스 힘줄 자체가 힘을 계속 받고 작은 힘에도 더 크게 이제 손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아킬레스 힘줄을 팽팽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비복근의 근막이 팽팽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복근이라는 거는 아킬레스 힘줄을 구성하는 근육 중에서 알근육에 해당하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에 해당하는 근육의 근막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아킬레스 힘줄 자체를 팽팽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비복근의 근막을 절제해주는 수술, 요거를 저는 같이 해줍니다. 그렇지만 의사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헤글룬드 요 뼈만 제거해주는 선생님도 있고 비복근의 근막만 절제해주는 선생님도 있는데 그러한 거는 이제 의사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아킬레스 힘줄염이 있으니 헤글룬드만 제거하자, 즉 요 뼈만 제거하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간단하게 관절경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수술을 받았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헤글룬드를 원래는 요 정도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요만큼만 제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헤글룬드 제거가 굉장히 이제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관절경 수술 말고 이렇게 절개를 해서 충분히 제거하는 수술을 해서 확대낸 거죠. 그 다음에 이 환자는 또 비복근 근막 절제 수술은 안 했어요. 근데 이 환자는 실제로 아킬레스 힘줄이 좀 타이트한 상태여서 제가 추가적으로 재수술할 때 수술을 해줬고요. 그래서 환자는 수술 후 6개월째 통증이 완전히 호전이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발걸음을 회복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환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는 30대 남성이었고 아킬레스 힘줄염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염의 통증은 뭐냐면 이 아킬레스 힘줄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뒤꿈치에 붙는 이 부위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뛸 때 아프고 많이 걸으면 아픈 이러한 아킬레스 힘줄염의 통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이건 아킬레스 힘줄염이니까 수술을 하자 한 거죠. 그래서 헤글룬드 요 뼈가 많이 튀어나왔으니까 이걸 제거를 합시다. 그런데 열어서 하지 말고 관절경으로 간단하게 해봅시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환자는 수술을 했는데 그 뒤로도 똑같이 아픈 거예요. 아킬레스 힘줄이 붙는 이 부위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뛸 때 아프고 일정 시간 이상 걸으면 아파서 생활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환자의 외견을 보면 여기 관절경 수술한 요 두 개의 구멍 흉터가 있고 환자는 지속적으로 아킬레스 힘줄이 내려와서 뒤꿈치뼈에 붙는 이 부위를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적절하게 제거한 게 이제 헤글룬드를 제거할 때 적절하게 제거하는 게 요 방향, 요 노란 선만큼 제거하는 거라고 하면 환자는 관절경으로 요만큼만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 자체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초음파를 봤더니 아킬레스 힘줄 자체는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만 개선해주면 이거는 이 환자의 통증은 좋아질 텐데 일단은 이전에 수술한 관절경으로 헤글룬드를 제거한 수술 자체가 좀 부족했던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비복근 근막은 절제를 해줘야 될지 말아줘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복근 근막 절제 수술을 해도 될지 안 될지를 확인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제가 발목을 만져봐서 확인을 하는데 무릎을 핀 상태에서는 발목이 안 올라가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는 발목이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아킬레스 힘줄을 구성하는 알근육인 비복근의 근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이것만 늘려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쪽에서 안 해준 거죠. 그리고 환자가 걷는 모습을 보면 이쪽이 아픈 쪽 발인데 어딘가 모르게 이쪽으로 자신감 있게 못 디디고 계속 절뚝절뚝해요.
그래서 불편한 걸음걸이가 있으니까 이 환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술적인 치료는 필요한데 어떤 수술을 할 거냐? 환자 비복근의 근막 절제를 같이 해주고 헤글룬드 절제는 소량됐지만 부족하니 추가로 더 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재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절경으로 또 해도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절경으로 수술하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절개선이 적으니까 재활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관절경 수술이라는 거는 구멍을 두 개를 뚫어서 하나의 구멍에는 비디오를 넣고 하나의 구멍에는 기구를 넣어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비디오로 그 안쪽을 보다 보니까 전체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절제하기가 어렵죠. 막 절제하다가 다른 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의사가 좀 소극적으로 절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절경 수술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관절경 수술로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환자처럼 부족해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드물게 발생해요. 그래서 의사들마다 이제 관절경을 수술하는 사람이 있고 열어서 수술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주로 열어서 수술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헤글룬드의 절개를 관절경 수술로 실패한 거니까 열어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적절히 열어서 주변을 다 보면서 충분히 이만큼의 뼈를 추가로 절제를 했고 비복근의 근막을 절제한 거죠. 그래서 종아리에 R 근육을 표시를 한 거죠. R 근육의 밑에 쪽에서 일부 절제를 해서 근막을 절제를 하고 다시 꼬매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절개선으로 헤글룬드 자체의 변형을 충분히 보면서 아킬레스 힘줄을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 수술 전에 요만큼,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관절경으로 요만큼 제거돼 있던 거를 제가 이만큼 훅 파서 제거를 한 거죠. 이거는 왜 남겨놓냐면 여기는 아킬레스 힘줄 자체가 붙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제거를 하게 되면 아킬레스 힘줄이 붙는 부위가 손상을 받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봤던 이런 작은 절개선 대신에 큰 절개선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환자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술은 3박 4일 최소 입원 기간이 필요하고 발하고 발목을 마취하고 45분 정도 수술이 소요가 되니까 이 시간에는 재워드립니다. 그리고 수술 후 3주간은 기부스를 착용을 하고 그 다음 3주간은 보조기를 착용하고 재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관절경 수술 대신에 절개선을 크게 넣기 때문에 절개선은 크게 있었지만 그 대신에 수술하기 전에 부족하게 절제가 됐던 헤글룬드가 완벽하게 절제가 돼 있고 환자는 수술 후 6개월째에 건강한 발걸음을 회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걷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까치발하는 모습을 보면 두 발로 까치발 당연히 가능하고 한 발로 까치발하는 거 보시면 한 발로도 까치발이 번쩍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3개월째 수술 후 3개월째 일상생활에 복귀를 했고 6개월째 수술 전에 있었던 통증의 90%가 줄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자는 굉장히 만족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아킬레스 힘줄에 힘줄염이 있어서 수술을 했을 때 수술한 게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수술을 하면 이 환자처럼 좋아질 수 있으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킬레스 힘줄염의 수술은 1차적으로는 비복근의 근막을 절제를 해서 아킬레스 힘줄이 팽팽한 걸 느슨하게 해주고 부딪히는 뼈의 변형인 헤글룬드를 절제를 해서 아킬레스 힘줄이 움직일 때마다 주변에 부딪히는 구조물을 없애는 게 기본적인 수술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수술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한 번 수술을 했지만 부족하다면 비복근의 근막 절제가 충분하지 않아서 아킬레스 힘줄이 여전히 팽팽하다든지 헤글룬드의 절제가 충분하지 않아서 여전히 부딪히는 부위가 있다면 그리고 환자분은 증상이 있어서 제대로 걷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재수술해주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은 특별히 더 어려워지지는 않고요. 입원 기간은 3박 4일 정도 최소 기간이 필요하고 발하고 발목 마취하고 45분 정도 수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3주는 기부스하고 그 다음 3주는 보조기하고 재활하고요. 3개월 후에 일상으로 복귀한 다음에 이 환자처럼 6개월 정도가 되면 통증이 완전히 호전이 됩니다. 어떤 환자든지 수술을 한번 한 다음에 그 수술 후에 수술 전에 있던 통증이 똑같이 있다면 다음 수술을 망설이게 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렇지만 이 환자처럼 부족한 부분이 확실히 확인이 되고
아킬레스 힘줄염이라는 진단이 확고하다면 그런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를 수료했습니다. 서울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를 역임한 바 있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은 저의 생각과 지식을 환자분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제가 직접 제작했고요. 네이버 족보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